막내 김은지 선수에게 언니 김혜민 선수가 아주 매운맛을 호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노련한 국면을 운영하고 있고요. 수수가 조금 더 진행이 되긴 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지니까 이곳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패고 여기 약점, 여기 패, 이곳 약점까지 있기 때문에 백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하기에서 패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흑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좀 변수가 줄어든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를 잡히고 이곳을 잡더라도 흑이 승리를 거두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또 이곳을 살았을 때 여기에서 득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어제도 저는 좀 느꼈던 점인데 선수들의 이 바탕색이 파스텔 톤이잖아요. 네. 이 파스텔 톤이 여성 기사들에게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또 지금 계절과도 상당히 좀 잘 어울립니다. 네. 김혜민 선수가 차근차근 메워가고 있고요. 이 모양의 결과는 단패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혜민 선수는 꼭 패를 이기지 않아도 얻어낼 곳이 많이 있겠네요. 네, 지금은 이렇게 두 수를 두더라도 꽤 많이 좋아 보이고요. 뭐 여기를 두더라도 패감이 너무 많고요. 지금 이것도 패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하기는 흑이 먼저 둔다고 하더라도 해결이 되지는 않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두더라도 한 수 늘어진 패는 되는데 여기서도 해결이 또 안 되거든요. 네, 지금은 이곳을 받거나 아니면 이곳을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흑이 이렇게 붙여갈 때 백은 연결하는 수단이 아예 없는 거죠.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이곳으로 이으면 또 여기를 두고요. 지금 김혜임 선수가 더 간명하게 둡니다. 지금 이것은 이렇게 두면 단수 치고 나오는 수가 있고요. 여기를 단수를 치면 이곳을 이어서요. 더 이상 안 되거든요. 네. 자, 끊어가더라도 백이 살리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흑이 한 점을 살려 나갈 때 백의 용수가 보이지가 않아요. 네, 지금 김문지 선수는 이제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잡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패감이 좀 만들어져서 이곳을 잡고 이쪽 피해만 좀 작게 하면 되는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다는 건 어쨌든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근데 좀 상당히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양패로 이곳만 잡아서 백이 진다면 사실 그것은 역전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죠. 우상기도 패가 되니까요. 양패로 해결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이곳을 두고 잠깐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잡는다고 보고요. 흑은 이렇게 둬서 여기는 잡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선수가 되고 여기까지는 둘 수 있거든요. 11, 16, 26, 36,
45. 흑은, 네, 백은 한 76 정도가 났습니다. 10, 20, 30, 40. 네. 흑집이 꽤 많이 나네요. 흑집은 거의 90집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나나요? 네, 이렇게 하더라도 흑이 우세하네요. 김혜민 선수가 이 저치인수에 대해서 받질 않았군요. 네, 지금 여기보다는 여기를 깔끔하게 먹었고요. 지금 2패를 이기겠다, 이런 뜻이네요. 결국 2패를 지는 순간에는 백이 이길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김혜민 선수가 안전하게 두고 있습니다. 가장 알기 쉬운 길을 골라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초반부터 김은지 선수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출발을 했고요. 이 중앙에서 정말 과수가 한 번 나왔는데 그것을 김혜민 선수가 확실하게 응징을 했네요. 네, 그 전까지는 팽팽으로 보였었는데 이 한 번의 과수가 결정적인 느낌이 있고요. 이 계속해서 안 싸워주다 보니까 김은지 선수가 좀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초조해졌던 것 같기도 하고요. 되게 아직까지 좀 경험이 많이 없는 이 신예 기사들이 승부를 좀 서두르는 경향도 있잖아요. 네, 지금 그것이 좀 결정적인 느낌이 있고요. 여기를 좀 참았더라면 백도 상당히 좀 해볼 만한 형세였거든요. 지금 김은희 선수는 2패를 먼저 이기고 2패도 안 지겠다, 지금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2패를 계속 버티는 이유는. 네, 그렇습니다. 백이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상귀 패도 그리고 우하귀 패도 모두 버텨내야 합니다. 아무래도 흑보다는 백이 조금 바쁜 형세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네, 그쪽이 아픕니다. 위로 있는 수 외에는 다른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이으면 여기를 이렇게 잡히는데요. 손을 빼도 살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다패감이고요. 이렇게 두면 이것도 못 밀어요. 여기를 붙여 잡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옹색한데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까지 당해야 되는데요. 너무 아픕니다. 백의 형태가 두텁지도 않기 때문에 또 팩감도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또 여기가 워낙 큰 패여서 팩감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너무 악쓰기 때문에요. 또 쓸 수가 없고요. 네. 근데 있는 것은 또 팩감이 안 됩니다. 팩감이 되질 않나요? 네, 손을 빼더라도 잘 안 되거든요. 지금 김은지 선수가 이기기 위해서는 이곳을 잡고 이것을 버틸 수만 있으면 결국 여기 둔 것보다는 여기가 크기 때문에 미세한 승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이가 네, 좁혀졌을까요? 아무래도 여기가 여기만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 거의 15집 가까이 되거든요. 이 수가요. 근데 네. 여기는 뭐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김혜민 선수가 우상귀 패를 해소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지금 김혜민 선수가 이 수로는 사실 여기를 먹는 것이 좀 더 나았습니다. 이렇게 먹었을 때 여기가 다 패감이기 때문에 이 패를 무조건 이길 수 있거든요. 지더라도 또 이 패를 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했는데요.
김혜민 선수가 알기 쉽게 진행을 했지만 어쩌면 좀 변화의 여지를 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김은지 조금 선수. 버텨야 되고요. 네. 그냥 해소를 합니다. 네. 이거는 거기가 워낙 커서요. 네, 팩감이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버텼다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았을까요? 네. 지금 여기까지 다 잡혔거든요. 10, 20, 30, 40. 지금 사성만 53, 68, 60, 70, 75. 여기가 거의 85집이 났습니다. 이거는 안 되겠네요. 네. 좀 차이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김혜민 선수가 승기를 한번 잡은 이후로는 틈을 주질 않네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승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김혜민 선수 강점이고요. 이 상대가 이 잘하는 분야에서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김은지 선수는 싸움을 원했으니까요. 네. 이 선수가 워낙 전투를 잘하는 것이 알려져 있고 굳이 그것을 승부로 겨뤄질 필요는 없습니다. 막는 것까지도 선수가 됩니다. 자, 이번 2020 한국 여자 바둑리그 총 8개 팀이 출전을 했습니다. 전력이 고르게 짜였다는 평가도 많았는데요. 백홍석 해설위원이 보시기에 좀 강팀으로 보이는 팀, 어떤 팀이 있을까요? 일단 이 작년에 우승팀인 이 부안팀이 좀 눈에 띄고요. 역시 최정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이 보령팀. 네. 그리고 역시 또 톱3인 김채영 선수를 보유하고 이 김미리 선수, 장혜령 선수까지 팀 좀 고르게 짜여진 이 부강팀이 좀 강팀을 보였습니다. 네. 실제로 개막전에서 또 부안 곰소소금 그리고 서울 부광약품이 맞붙었는데 부광약품이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굉장히 치열했고요. 첫 판부터 이 명승부를 보여주면서 이번 여자를 좀 더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개막전에서 장혜령 선수가 아쉽게 패하기는 했지만 정말 좋은 내용 보여줬거든요. 미리 본 여자 리그에서 이 6승 1패란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또 김미리 선수도 6승 1패를 거뒀거든요. 네. 그런 것을 봤을 때 팀이 굉장히 강하다. 미리 본 여자 리그 좀 증명을 했습니다. 네. 이번 본격적인 시즌에 앞서서 미리 보는 여자 리그가 치러지면서 선수들이 몸을 풀 시간도 좀 충분히 있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선수는 오랜만에 돌아온 이 박지은 선수랑 이 박태희 선수도 저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되거든요. 네. 그 선수들이 어떤 좀 모습을 보여줄지 바로 적응을 할지 좀 고생을 할지도 좀 기대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또 1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자, 끝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일으킬 만한 곳은 보이지가 않고요. 여기를 잡았지만 이렇게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내줬습니다. 사실 저는 이 아마추어의 입장에서 걔가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바둑은 그냥 사석 개수로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제가 세보니까요. 이 사석만 53이에요. 여기까지. 사석 개수만 네, 해도요.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55, 60. 그러니까 사석 개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개가 쉽습니다. 이런 거는요. 그런데 제가 아마추어의 입장에서라고 전제를 달았잖아요. 네. 또 개가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원래 좀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네. 백홍석 해설위원은 형세 판단하는 거 좀 즐기는 편이신가요? 저는 안 좋아합니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그리고 뭐 걔가 형세 판단은 매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익숙하게 하는데요. 네. 정말 미세한 바둑으로 가면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뭐 매 순간 하시겠지만 선호하지는 않으시는군요. 아무래도 좀 더 전투 바둑 좋아하고요. 네. 김원재 선수도 상대가 계속해서 이 김은희 선수의 약점을 노려올 거예요. 지금처럼 계속 안 싸워주면서 좀 노련하게 판을 이끌 텐데요. 그런 것도 이 본인이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이 좀 숙제로 보여지고요. 분명히 첫 판에 그런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부터 그런 점 좀 더 보완한다면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대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김은지 선수 열심히 또 공부를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또 빨리 찾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빠른 지명에 선발이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김은지 선수도 좀 더 부담감이 있었을 거고요. 좀 더 시인의 마음으로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앞으로 정말 많은 대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승패에 연연할 필요는 꼭 없거든요. 김은지 선수 이 프로 공식전은 오늘 대국을 포함해서 아직까지 4번의 대결밖에 치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000판 이상 두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좀 시합에 집착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좀 안 좋은 결과로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네. 이 프로 데뷔를 한 이후에 첫 승을 거두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선수들도 많았어요. 뭐 아무래도 이 연습 때랑은 정말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스튜디오 대국은 더더욱 다릅니다. 빠르게 좀 적응할 필요가 있고요. 또 오늘 고무적인 것이 있다면 역시 긴장된 대국에서도 이 본인의 바둑을 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뒀고 상대의 약점이 있다면 바로 파고 들었고요. 네. 특히 또 김은지 선수 상당히 나이가 어린 편에 속하는 선수인데요. 이 표정의 변화나 자세에서 별 미동이 없어요. 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 최정 선수랑 비슷한 면이 꽤 많습니다. 자, 포스트 최정을 꿈꾸는. 또 예전 인터뷰에서 김은지 선수가 최정 선수와 꼭 맞붙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정말 많은 이 꿈나무들이 최정 선수를 꿈꾸잖아요. 이제 남자 기사들도 이 남자 유망주들도 최정 선수를 존경하고 가장 좋아하는 기사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럴 정도로 최정 선수가 뭐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정말 대단하고요. 이곳은 이렇게 젖혀서 끝내기를 하는 것이 요령인가요? 사실은 좀 안 되거든요. 이렇게 끊더라도 지금 이런 것을 노리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사실 젖혀도 안 돼요. 예, 줄 끊었을 때 뒤로 가기 때문에요. 네, 잘 안 됩니다. 네. 김은지 선수가 마지막까지 노림을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승부가 좀 기울었다고는 하지만 김은지 선수가 보여주는 이 수들 그리고 이 태도에서 승리를 향한 좀 열망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아직까지 첫 승이 없잖아요. 본인도
그것도 좀 부담감이 있을 거고요. 네, 오히려 그냥 양보를 하네요. 사실 되는데요. 굳이 변화를 만들 필요 없고 그리고 사실 여기도 큽니다. 그 자리도 치중이 네, 가능하군요. 지금 양쪽이 맛보기이기 때문에 알기 쉽게 두고 있습니다. 자, 김혜민 선수와 김은진 선수의 대결에서는 김혜민 선수에게 좀 승세가 기울어가고 있고요. 자, 1국과 3국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국 송혜령 선수와 이민진 선수의 대결. 송혜령 선수가 상대 전적에서는 한 발 앞서 있긴 한데요. 자, 바둑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두 판 모두 굉장히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고요. 늦게 시작한 3국도 초반부터 전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주 선수와 조혜연 선수의 대결이죠. 지금 송혜령 선수와 이민진 선수의 판은 가장 중요한 승부처로 보여지고요. 지금 대마가 걸려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바둑 좀 정리가 되는 대로 다른 바둑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지 선수 끝내기를 이어가고 있고요. 마지막까지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아쉽기 때문에 돌을 걷었습니다. 네, 돌을 거두네요.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요. 역시 김은지 선수 중앙을 가장 먼저 짚어갑니다. 역시 승부처였던 곳으로 가고요. 역시 이곳을 젖히고 막으면서 여기에 역습을 맞아서 기회가 없었다. 지금 이런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의 국부 소감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쪽으로 느는 것이 좀 후회가 남을까요? 실전 진행 김은지 선수가 좀 후회가 남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여기를 붙여가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진행이 예상이 되는데요. 위쪽에서 끊어가는 진행을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자, 김혜민 선수가 도리도리 하고 있습니다. 자, 김은지 선수의 오늘 데뷔전이었는데요. 김혜민 선수 언니의 매운맛을 톡톡히 보여줬습니다. 상대의 실수를 정확하게 응징을 하면서 첫 승을 거뒀습니다. 자, 김은지 선수 오늘이 여자 바둑리그 데뷔전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승리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역시 믿을 만한 주장입니다. 항상 자기 몫을 해주는 선수고요. 첫 판부터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혜민 선수 이번 시즌 10승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여수 거북선이 선취점을 가져갑니다. 2국은 마무리가 됐지만 1국과 3국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돌아와서 1국과 3국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살펴볼까요? 1국과 3국 동시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장고대국은요. 굉장히 지금 여기가
흑이 걸려 있고 지금 백이 걸려 있거든요. 좀 서로 얽혀 있나요? 네, 지금 흑이 집을 손해 보면서 잡으러 갔던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곳을 이으면 그냥 사는 것은 이제 이쪽에 약점이 있어서 지금 이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에서 살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백도 이 바깥을 좀 연구를 해봐야 할까요? 네, 하지만 이게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찌르고 가만히 한 칸을 띄게 됐을 때 이곳이 축으로 잡히거든요. 네. 이건 흙이 걸리는 그림인데요. 네. 그리고 안에서 사는 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것도 이곳을 끊었을 때 먼저 잡히게 되거든요. 자, 흙과 백이 서로 얽혀 있고요. 송혜령 선수가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갈지가 궁금해지는 바둑입니다. 지금 만약에 서로 각생이 된다면 이쪽을 타격을 받지 않았을 때 백이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서로 살고 백에게 큰 피해가 없다면요. 네, 왜냐면 흑의 집이 별로 없습니다. 백은 이곳에 이 전체적으로 발전성이 좋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가 거의 승부처로 보여지는데요. 네. 자, 우변 승부처를 맞은 송혜령 선수와 이민진 선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국 속기 대결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삼국 속기 대결도 이 초반부터 아주 어려운 변화가 나오면서 백이 이곳을 잡고 흑은 오히려 이곳을 공격하는 그런 모양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뭐 서로 잘 어울리는 한 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영주 선수가 이 좌변에서 한껏 챙겨뒀고요. 이런 곳이 선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곳 전투는 흑이 좀 더 편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득점을 하고 여기서 이 공격을 해서 득점을 한다면 흑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건요. 네. 자, 흑과 백 서로 잘 어울린 한 판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일영 선수가 이곳에서 꽤 시간을 들여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장면인 것 같기도 지금 하고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왜냐하면 여기를 잇고 이곳을 두고 잡히는 순간 끝이고요. 또 이런 식으로 악수를 둬야 되기 때문에 다 못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장면에서 거의 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꽤 어려운 것이요. 네. 이렇게 하고요. 지금 이런 것을 받아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받는다면 단수를 치고요. 단수를 치고 또 이쪽으로 나가는 수가 생겨요.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그림과 다른 점이 뭘까요? 네, 왜냐면 이쪽으로 그냥 단수를 쳤는데 여기라는 단수 쳤기 때문에 여기서 잡을 수가 없거든요. 네, 늘어야 되는데 밀더라도 지금 백이 자충이 차 있어서 안 됩니다, 오히려요. 네, 상중앙 쪽 모양이 좀 달라졌군요. 네, 그리고 근데 여기가 선수가 되면 또 달라진 것이 또 이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살 수가 있어요. 굉장히 네, 복잡합니다.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네. 한눈에 보이는 변화도 이렇게 복잡한 만큼 송혜령 선수 살펴볼 것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대국은 정말 어려운 것이요. 만약에 흑이 이 중앙을 나갔을 때
이쪽을 포기하고 뭐 이 전체 대마를 잡으러 가는 것도 가능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민진 선수 과감한 작전을 그려볼 수도 있을까요? 다른 건 어렵습니다. 뭐 여기를 이쪽을 두더라도 먼저 이곳을 당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두게 된다면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넣는 것도 이 가만히 받았을 때 사실 이렇게 쉽게 하더라도 살 수가 없거든요. 네, 결국 밖으로 가야 돼요. 네. 자, 결국 백은 이 중앙의 변화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의 이 장면에서 바로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네. 자, 1국과 3국 동시에 진행 중에 있고요. 성일영 선수와 이민진 선수의 1국, 장고대국은 승부처를 맞은 장면으로 보입니다. 3번 남았습니다. 백초읽기를 자, 시작했습니다. 1국 장고대국 송혜령 선수와 이민진 선수의 바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흑도 이것을 못 잡는다면 꽤 불리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민진 선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잡아내야 하는 네. 건가요? 왜냐면 집이 정말 없습니다. 2, 10, 20, 23집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밖에는 아무리 봐도 이 백의 발전은 좋기 때문에요. 6, 7, 여기 못 잡는 순간에는 9, 아마 백이 꽤 우세한 그림이 3번 남았습니다. 그려집니다. 송혜령 선수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읽기 돌입을 했고요. 이쪽으로 가는 것은 이곳으로 한 칸을 떴을 때 지금 이렇게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 이쪽으로 두는 것은 셋, 넷, 이제 여기 약점 때문에 안 되고요. 이쪽을 물고 잡으러 가는 것은 여기가 선수고 이쪽이 듣기 때문에 네, 장문이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이쪽을 끊는 수는 없거든요. 여기 찔렀어요? 네. 이거 안 되는데요? 30초. 하나, 둘, 자, 송혜령 선수가 꽤 오래 고민을 했는데요. 5, 6, 자, 혹시 정말 큰 그림을 그리나요? 이렇게 하고 이쪽을 두고 여기를 끊어서 하지만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듣기 때문에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정말 어렵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5. 자, 끊어갑니다. 뒤가 없는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도 사실 이것을 빨리 교환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만약에 이곳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특히 이쪽으로 둘 수도 있거든요. 30초. 이쪽으로 두게 되면 이렇게 셋, 잡으러 오는 것이 안 됩니다. 5, 6, 여길 둬서요. 7, 수상전인가요? 9. 네, 수상전인데 이 백의 수가 너무 없어서 네. 네, 이건 안 돼요. 이렇게 하더라도 네, 안 됩니다. 자, 송혜령 선수 아래쪽에서의 교환을 좀 보류를 해둔 채 중앙을 먼저 끊어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30초. 하나, 어려워 보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거기를 끊어요. 이거는 이민준 선수가 비틀었는데요. 웅수타진인가요? 네, 받아주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뛰더라도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어둔 거군요. 근데 이 수는 이쪽을 뒀을 때가 문제거든요. 이쪽을 두게 되면 30초. 여기 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송혜령 선수 쌍립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이민준 선수는 지금 하나 더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걸 보고 있을까요? 단수 치잖아요. 네. 이제 여기를 이으면 이곳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나요? 지금 여기를 때리고요. 둘, 셋, 뭐 젖히거나 다섯. 잡으러 갔을 때 이곳을 늘고 이제 이렇게 둘 수는 없거든요. 바로 잡히기 때문에요. 네, 백이 잡히죠. 이쪽을 둬야 되는데 여기가 또 선수고 여기를 단수 치게 된다면 지금 여기가 패이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이것이 이 패를 이기고 하나를 더 이겨야 돼요. 30초. 하나, 네. 둘, 한 수 늘어진 패라면 뭐 여기 넷, 다섯, 공격을 하면서 일곱, 패까지 만들어지거든요. 아홉. 자, 송혜령 선수도 빵 때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렵네요. 이 바둑은요. 한 수 한 수가 선택지도 많고요.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수는 정수로 보여집니다. 자, 이민진 선수 안전하게 받아뒀습니다. 자, 송혜령 선수와 이민진 선수 어쩌면 이곳에서 승부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승부처가 계속되고 있고요. 김은지 선수와 김혜민 선수 아직도 복귀 중입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올게요. 이민진 선수와 송혜령 선수 뒤가 없는 벼랑 끝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덟, 아홉, 열. 어느 쪽이 이겨도 이상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지켰고요. 이민희 선수의 생각은 이곳을 나갔을 때 이제 혹시 있더라도 손을 뺄 수가 있다. 이쪽을 둬도 살 뒤로 수가 받아주고요. 없다는 뜻이거든요. 네.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송혜령 선수가 결국은 이 한 점에 대해서 가일수를 했습니다. 네, 지금 여길 뒀다는 것은 여차하면 이도를 포기를 하겠다. 지금 그런 뜻인데요. 우변백돌이요. 네. 왜냐면 이렇게 두면은 그냥 이렇게 받더라도 사실 거의 잡혔고요. 30초. 하나, 둘, 여기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넷, 다섯, 여섯. 잡혔습니다. 네, 이민 선수는 이렇게 둬서 가장 확실하게 잡겠다. 지금 이런 뜻이고요. 잡히면 크지 상당히 않을까요? 커 보이는데요. 이제 이쪽으로 두는 수가 있기는 한데 항상 이렇게 가만히 마지막 타고 나왔을 하나, 때 둘,
다섯, 어차피 여기는 못 맞거든요. 나와서요. 찌를 때 아, 자충이 네, 됩니다. 자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막아야 되는데 이제 이게 쉽게 안 잡혀요. 네, 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민진 선수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송일영 선수 중앙에서 뭔가 수단을 좀 강구해 봐야겠는데요. 네, 지금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포기를 네. 할까요? 이렇게 하고요. 오히려 이쪽을 키우면서 뭐 이쪽에 많은 집을 만드는 것이 옳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가 전부 집이 난다면 그래도 꽤 큰 집이 되니까요. 네. 둘, 셋, 열, 넷, 스물, 다섯, 서른. 여섯, 지금 여기가 거의 50집 정도. 여기까지 60집 정도인데요. 네, 여기가 다 난다면 어느 정도 개가로 맞춰지는 것 같거든요. 아, 송일영 선수에게서 움직임이 좀 많아졌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둔 것도 지금 이쪽을 키우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쪽을 가서 이쪽을 키우겠다. 근데 문제는 자꾸 돌이 이쪽으로 왔을 때 네. 이 전체 대마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미생인가요? 이런 데가 선수고 이런 데가 선수면 보시면 아직 두 집이 확실치 않습니다. 와, 마지막. 완벽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둘, 셋, 넷, 그렇다면 다섯, 중앙 부근에 흙돌이 계속 좀 쌓이는 것이 달갑지만은 않은데요. 아홉, 네, 송일영 선수가 약간씩 흔들리는 느낌이 있네요. 네, 앞서 상면 쪽 단수 치는 수를 착점할 때 좀 시간에 쫓겨서 착점을 했거든요. 약간은 아까운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쪽을 늘더라도 당장에는 별 수가 없거든요. 여기를 치더라도 또 손을 뺄 수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봤을 때. 네. 30초. 하나, 아, 그 이후부터 좀 셋, 넷, 후회가 남는 듯한 다섯,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일곱. 있는데요. 여덟, 아홉, 반대쪽에서 붙였습니다. 네, 지금 이것은 이쪽으로 탈출이 가능하다. 지금 이 뜻인데요. 근데 이 수는 백도 이쪽으로 반발할 것이 분명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도 흑에게 문제가 없을까요? 단수를 치면은 살 수는 있는데요. 이 돌은 좀 많이 시달리긴 합니다. 이런 데를 두게 되면. 마지막. 앞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상단 쪽에 어쩌면 꽤 큰 집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보시면 아직 못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도망가야 되거든요. 네. 만약 이렇게 돼서 다 나게 된다면 이 집으로는 안 됩니다. 이 수는 좀 과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두고 이곳을 붙였더라면 이제 이렇게 지키더라도 워낙 넓기 때문에 들어가 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원래 찔러두는 그런 교환을 좀 보류하고 붙여가는 것이 프로 행마처럼 느껴지거든요. 좀 더 욕심이 나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근데 지금 셋, 근데 여기를 두고요. 다섯, 여섯, 이렇게 두는 수도 있네요. 지금 송일영 선수가 그 선택을 합니다. 흙이 찔러가면 맞겠다는 네, 의미인가요? 지금 맞겠다는 뜻이고요. 지금 당장 찌르는 것은 이쪽으로 돌리더라도 바로 장문이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흙이 잡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먼저 있게 되면 이제 다행히 여길 씌울 수는 없어요. 가만히 있기 때문에 세 수 대 두 수. 이건 흙이 잡습니다. 네, 수순의 마지막. 차이가 좀 네.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모양이 상당히 좀 사나워졌고요. 그럼 백이 여기에서 단수를 교환하면 되나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고요. 이쪽을 정말 전부 다 버린 다음에
아, 근데 이쪽이 좀 문제가, 이쪽만 문제 안 된다면은 여기는 이제 다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대국을 마친 김혜민 선수와 김은지 선수 저희가 인터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혜민 선수 오늘 1라운드 첫 경기를 마치셨어요.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이겨서 기분 좋고요. 사실 조금 부담이 됐었는데, 네, 그래도 이겨서 기분 좋습니다. 네, 뭐 김은지 선수랑 첫 번째 판을 뒀잖아요. 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다섯, 여섯. 사실 어디선가 제가 김은지 선수와 두고 싶다고 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약간 기세로 한 말이었고요. 사실 너무 두고 싶지 않았는데, 네, 또 이제 막상 두니까 재밌게 둔 것 같아요. 이현욱 감독님께서 원하는 오더대로 선수들이 원하는 대로 짜였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일단 첫 라운드니까 이제 기세 좋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네, 뭐 원하던 오더였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또 데뷔 무대였습니다. 데뷔 무대를 마친 김은지 선수 오늘 첫 경기를 치른 소감 어떠셨나요? 김혜민 사관님과 둘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판을 뒀는데 좀 아쉽진 않았나요? 뭐 중간에 한번 좀 무리를 해서 바로 좀 끝나버렸잖아요.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차피 잘 안 됐던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네, 복귀는 꽤 길게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서 김혜민 선수는 좀 부담이 됐다고 했어요. 김은지 선수는 좀 긴장이 되거나 하진 않았나요? 네. 긴장이 되진 않았어요. 네, 원래 김은지 선수의 기풍이 계속해서 뭐 전투 바둑인가요? 오늘 바둑을 보면은 계속해서 강수만 뒀거든요. 그렇게 전투 바둑은 아닌데 오늘은 좀 싸우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좀 싸우고 싶었던 거군요. 자, 김은지 선수 오늘이 공식전 4번째 대국이었어요. 아직까지는 좀 승리가 없는데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공식전 승리가 없는 걸 그렇다면 이제 아셨으니까 혹시 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자, 김혜민 선수 지금 두 판의 대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살펴보셨나요? 아니요, 지금 보지 못해서, 근데 뭐 잘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바둑 내용은 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여수 거북선 팀의 승리를 좀 예상을 하시나요? 최소 2대1로 이길 것 같고요. 3대0 예상해 볼게요. 네. 자, 그렇다면 김은지 선수 대국을 치르고 있는 선수들에게 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본다면 어떤 메시지 보내주시겠어요? 사원님들만 믿겠습니다. 네, 두 분 인터뷰 감사합니다. 다음 라운드에서도 좋은 모습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김은지 선수가 상당히 단답형입니다. 그리고 아직 승리를 못하고 모르고 있다. 네. 이 정도 굉장히 놀라운데요. 신경 쓰지 않고 네.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전혀 긴장하지 않았다. 네. 이 점도 놀라웠고요.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김혜민 선수는 아무래도 또 김은지 선수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됐던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판은 약간 기세로 도발을 했다. 네. 이런 점 재밌었습니다. 자, 수순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쪽으로 있고 이쪽으로 갔는데요. 결국 이쪽이 다 깨졌지만 여기가 전부 집이 나게 되면 여기 집보다는 훨씬 더 커 보입니다. 10, 13, 23, 둘, 30, 셋. 40. 넷, 지금 여기까지 거의 50집 정도가 나거든요. 그냥 이 정도로만 봤을 때. 그렇게 되면 60집. 흑집도 60집이기 때문에 여기 전부 다 나면 오히려 100의 승리로 보여집니다. 이민진 선수가 귀 쪽을 좀 공략하는 모습인데요. 네, 이렇게 두게 되면 지금 여기 승부를 걸겠다는 거고요.
근데 상당히 위험하긴 합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악수를 두게 되면 또 이런 데로 붙였을 때 또 여기가 마지막 수가 하나, 별로 없거든요. 둘, 자, 송혜령 선수 변 쪽에서 막았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쪽을 두고 이런 식으로 뒀을 때 여기 둘 다 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고요. 일단은 백집이 워낙 크게 30초. 나기 때문에 둘, 셋, 백도 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다섯, 여섯. 그렇다면 중앙에서 송혜령 선수가 잘 처리를 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네, 역시 지금 여기 붙이는 수가 좀 무리였고요. 아, 그게 발단이었나요? 네. 그리고 여기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문제가 쳤을 될까요? 때 여기가 5수잖아요. 그 잡기는 잡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만 돼도 집으로 많이 당하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참 이렇게 두게 되면은 수가 확 줄긴 하네요. 이것도요. 흙의 형태가 썩 좋은 모양은 아니군요. 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을 뒀고요. 이거는 네, 서로 승부예요. 지금 잡으러 가는 네, 건가요? 지금 여기를 뒀다는 것은 이렇게 두겠다는 건데 30초. 그 여기서 살게 되면은 둘, 셋, 너무 많이 깨지기 때문에 흙도 안 되거든요. 이제 길게 갈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두고요. 이제 이렇게 단수를 쳤을 때 이곳을 잡고 사실 이렇게 두게 된다면 이쪽과 이쪽 약간 곤란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쪽을 간 것이 아쉬운 것이요. 양쪽으로 엮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돌이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지금 중요한 변수는 일곱, 여덟, 아홉.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두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 또 여기서 한 집 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이쪽을 막았을 때 뭐 이런 데가 선수가 돼서 여기만 젖힐 수 있으면 되게 잡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정도가 선수되면 이제 마지막 이런 데가 하나, 선수가 되거든요. 셋, 중앙이 또 달라질까요? 이런 데가 선수가 되면 왠지 좀 살 것 같고요. 지금 뒤로 갔어요. 이렇게 되면 실수였습니다. 네, 송혜령 선수가요. 네, 그 전에 착점에 좀 문제가 있었던 왜냐면 걸까요? 이렇게 있고 그냥 이었을 때 이렇게 젖혔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가 돼 있기 때문에 흙은 이렇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좀 실수를 했네요. 네. 30초. 하나, 송혜령 선수가 셋, 갑자기 좀 작전을 변경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수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요.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그 대마 승부로 갔다면 그게 좀 자신이 없었던 거죠. 네, 대마 승부로 가는 건 아무래도 이거 막았을 때도 이 변화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둔 것이 정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송혜령 선수 승부를 마지막 길게 하나, 가져갑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거는 이 느는 것과 때리는 것, 이 둘 다 있긴 한데요. 그래도 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늘어서 받는 것은 왜 좋지가 않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후수잖아요. 이렇게 두게 되면 뭐 사실상 지금 이것이 선수기 때문에 이 손을 빼도 살아 있거든요. 한 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셋,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이민진 선수 따내는 선택입니다. 네, 지금 제가 보기엔 이렇게 두더라도 여기만 두면 7수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앞서 네, 백공석 해설위원 붙이는 자리 계속 짚어주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여기가 뭐 두텁더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으면 별게 없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섯. 이것도 여섯, 지금 7수기 때문에 여덟. 네, 지금은 좀 타이밍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정일영 선수가 자신이 좀 실수를 했다고 느끼면 이 제스처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요. 승현 선수가 실수를 하면 좀 티가 나는 스타일이고요. 아, 지금도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30초. 하나, 확실하게 실수를 했거든요, 이곳에서.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두어도 수가 변하지는 않는 건가요? 근데 이 수는 또 실수예요. 왜냐면 이렇게 먹여치는 순간 한 수, 두 수,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면 잡히거든요. 네. 이거 엄청난 실수입니다. 그냥 한 수 손해본 거예요. 먹여치는 자리를 당하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둬도 되긴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를 이었으면 백이 뒀을 때 또 손빼도 잡았거든요. 둘, 그리고 셋, 넷, 이렇게 둘 수 없는 것이 이쪽으로 두면 아무 득이 없습니다. 이렇게요. 네. 스스로 수를 하나 채운 셈이 됐네요. 네, 지금 다행인 점은 또 잡았다는 건데요. 그래도 좀 더 여유가 있었는데 이건 좀 당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흑은 우변을 수중에 넣었고요. 하지만 백도 이 좌변을 좀 깨끗이 건설만 해낸다면 또 개가를 맞춰가는 형세라고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2패를 들어가지 못한다고 봤을 때 이 악수를 해야 되고요. 이 정도가 무난해 보입니다. 여기는 마지막. 선수고요. 하나, 둘, 그래도 이 정도면 백도 잘 만든 것 아닌가요? 네, 꽤 많이 났거든요. 8, 10, 20, 30, 40. 지금 백도 60집 이상 납니다. 8, 13, 20, 25, 35, 40. 지금 다 놓고 때려야 되기 때문에 흑도 60집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럼 근데 또 개가가 맞춰지겠네요. 지금 이거는 하나, 둘, 방금처럼 된다면 넷, 백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일곱, 여덟. 흑이 우변을 잡아두기는 했지만 또 놓고 따내야 하는 단점이 있네요. 네, 지금 근데 사실 똑같이 두더라도 이렇게 이었다면 한 수 더 여유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 송혜령 선수도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요. 네. 마지막. 왜냐면 여기를 먹여쳤다면 둘, 셋, 한 수 차이였어요. 네. 그래서 바로 메꿔야 되는데 여섯. 지금 이거는 여기를 이었기 때문에 한 수 줄였거든요. 한 수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수가 됐는데 두더라도 안 받을 수 있어요. 선수가 되지 않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큰 이유가 여기를 쳤을 때가 문제입니다. 근데 백이 흑이 2패를 했을 때 패강 관계가 되는 거. 백강 관계가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거든요. 이런 데가 다 백감이에요. 그리고 셋, 해소를 할 때 여기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소를 합니다. 이건 패를 졌을 때 피해가 상당한데요. 문제가 되겠는데요? 네, 자, 이민지 선수 바로 붙여갑니다. 패를 바로 결행할까요? 네, 지금은 바로 결행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백도 차단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 먹여쳐져 있다면 집으로는 한 집밖에 차이가 아닌데 이 팩감이 다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천양지차죠. 단순히 끝내기의 문제가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민지 선수 패를 결행합니다. 이때가 문제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정수로 보여지는 것은 뒤로 물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러서야 네.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고 이렇게만 받아준다면 네. 이 중앙에 아무 수만 없으면 이곳을 둬서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좀 맛이 많이 나쁘고요. 마지막 이런 곳이 하나, 듣기 때문에 둘, 셋. 맛이 많이 나쁩니다. 상대원의 이제 팩감이 듣지 않는다면 백은 어디서 팩감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런 데가 팩감이긴 한데요. 네. 근데 끝내면 또 한 수 줄었고요. 또 문제는 결국 여기에 팩감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여기서 더 나와야 되거든요. 셋, 근데 이었을 때 안 봤습니다. 이거는요. 여섯. 팩감이 되질 않나요? 네. 한 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인데 지금 7수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팩감이 돼야 되는데 네, 이건 또 팩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렇게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결국 좀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송혜령 선수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거는 묘한 수인데요. 네. 괜찮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게 훨씬 팩감이 많이 나올까요? 왜냐면 이 수로요. 지금 이렇게 뒀다면 지금 수가 줄었거든요. 원래 5수였는데 한 수, 둘, 셋, 4수밖에 안 되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젖히면 막아서 일단 잡히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렇게 두게 되면 백도 계속해서 좀 팩감을 만들 수 있어서요.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송혜령 선수가 팩감을 조금 더 많이 만드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우변에서 정말 금방이라도 승부가 결정될 것 같은 승부처가 있었는데요. 네, 쪽을 마지막 두면서 하나, 둘, 오히려 백이 승기를 잡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여섯, 일곱. 이곳에서 좀 송혜령 선수가 실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요. 여기를 두고 만약에 이쪽을 가게 된다면 이것도 때리기가 쉽지 않겠네요. 지금 결국 이으면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 사활 한 번에 추궁이 안 되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늘고 마지막 하나, 이것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셋, 넷, 다섯, 많이 나가긴 했는데요. 일곱, 여덟, 아홉.
패 공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송혜령 선수 과연 이 위기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수 거북선과 삼척해상 케이블카의 1라운드 2경기입니다. 선취점은 여수 거북선에서 가져갔고요. 송혜령 선수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패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버티겠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쪽을 받아야 되고, 사실 이쪽도 이을 수만 있으면 좋은데 이 개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는 흙도 워낙 크기 때문에 흙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다양한 변화 그리고 다양한 변화에 대한 형세 판단까지 살펴봐야 할 것이 많아 30초. 보입니다. 하나, 생각보다는 미세한데 넷, 다섯, 그래도 흙이 여섯, 일곱, 약간이라도 남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를 썼어요? 이거는 좀 작은데요? 이거 좀 작습니다. 해소할까요? 네, 이건 해소해야 돼요. 그래도 뚫어간다면 그것도 꽤 크지 않을까요? 일단 크기는 큰데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잡을 수 있으면 여기보다는 작아 보이는데요. 마지막. 근데 여기 만약에 세 점이 살아가는 순간 셋, 이것도 큽니다. 넷, 다섯, 여섯, 송혜령 선수 받을까요? 여덟, 고민인데요. 실전에서는 받는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안 받고 이 세 점을 잡았으면 백집이 상당히 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제가 정말 10초 계산을 했거든요. 정말 빠르게 계산을 했었는데 네. 10초계가 정확하시잖아요. 제가 원래 좀 빠르게 합니다. 네. 마지막. 근데 둘, 송혜령 선수가 받았다는 건 팩감에 혹시 자신이 있다는 의미일까요? 지금 또 하나의 변수는요. 아마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여기를 두고 여기를 뒀을 때 안 받을 수는 있거든요. 왜냐면 이걸 못 살았다. 완생이 아니죠. 근데 하지만 여기가 워낙 맛이 나쁘기 마지막. 때문에 하나, 둘, 네,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또 하나의 변수가 있네요. 지금 이쪽을 썼잖아요. 근데 만약에 안 받습니다. 먹고요. 이쪽을 잡아요. 이제 그랬을 때 네. 이쪽을 단수를 치면 잡으러 갑니다. 이젠 결국- 튼튼해졌으니까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는 것도 잡으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돌이 있으면. 근데 여기 밀었어요? 이건 너무 작지 않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보기엔 작아 보이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열, 셋, 스물, 서른. 다섯. 이거 100이 안 나쁜 것 같아요. 네, 100이 이것도 10초 계가로 네. 100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송혜령 선수 해소했습니다. 이민진 선수 이 정도로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기가 더 컸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요. 여기를 쓰거든요. 근데 그때 30초. 팩감이 별로 없습니다. 셋, 이쪽을
하나밖에는 안 나오는데 어차피 여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이것은 안 봤거든요. 여기를 단수를 쳐서 이쪽 수상전이 안 되더라도 이쪽을 두게 되면 지금 여기와 여기가 맞보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됩니다. 네. 분명히 팩감이 있었는데요. 그럼 백은 우상기에서 팩감을 쓸 때 바로 흑사화를 좀 먼저 물어보면 안 될까요? 네, 지금 이쪽이요. 팩감으로요. 네. 근데 이거는 또 이쪽으로 메꾸거든요. 아, 너무 손해가 될까요? 일단 너무 손해기도 손해고 다섯, 자꾸 돌이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여기 정말 많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민진 선수가 패를 조금 더 추궁을 해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는데요. 좀 알기 쉽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는 하나 받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는. 이 교환은 좀 받아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진짜 이거를 안 받더라도 하나, 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100이요. 넷, 여기 다섯, 너무 크거든요. 여기가요. 네. 여덟, 송혜령 선수의 입장에서는 꽤 위기의 장면으로 보였는데 네. 이 위기는 잘 극복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한번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받아주고요. 이것을 두고 여기까지 선수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개간데요. 이거는 이렇게 된다고 보고 8, 10, 20, 30, 40, 100은 여기가 50집 58 여기 세 집 봤을 때 63, 셋, 넷, 10, 13, 여섯, 21, 31, 41, 45, 50 지금 흑집은 네, 흑집은 60밖에 안 돼요. 백도 확정가 그 정도는 나는 거네요. 지금 이거는 100이 좋습니다. 자, 이대로 마무리가 된다면 백이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임진 선수가 이 낙관을 했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넷, 다섯, 지금 현재 표정으로 보았어도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지금 나쁘다고 판단했다면 이렇게 둘 수가 없고요. 지금 이 끝내기도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먼저 끊는다면 이쪽을 치면 이쪽으로 반발을 하고 반대쪽으로 훅이 끊어서 반발하면 어떨까요? 네, 이쪽을 두면 이쪽을 둬서 이쪽이 생각보다는 크거든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이쪽 붙였을 때도 좀 뭔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쪽을 붙이면 이쪽을 두고요. 마지막 이쪽을 단수 쳤을 때 이렇게 버티는 것도 있어요. 셋, 넷, 패로 버티는 수단도 있네요. 네. 일곱, 여덟, 그냥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백 쪽에서 끝내기를 시작해 가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눈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보아서는 아무래도 형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를 넘어가면서 65집 정도를 확보를 했거든요. 흑은 65집 가량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백도 꽤 나서요. 이 중앙에 뭔가 이쪽 끊는 거. 아직 여기가 전체가 미생. 그러니까 이쪽이 득점을 못한다면 백이 앞서는 형세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민진 선수 중앙에서 뭔가 득점할 만한 거리를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임 선수가 넷, 아, 다섯, 지금 여기를 잡았고 지금 이렇게 깼는데 진리 없다 이런 좀 감각적인 형태 판단이었는데요.
그 형세 판단이 옳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좀 착오가 있었을까요? 네, 지금은 집으로 확실히 좀 백이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네. 예, 아무래도 이 우변에서 꽤 큰 득점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형세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워낙 좀 긴박한 상황이었잖아요. 초읽기도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형세 판단을 하기도 어렵고요. 자, 앞서 꽤 자책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송혜령 선수였는데요. 지금은 좀 안정을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를 잇고 30초. 하나, 이건 봤고요. 둘, 셋, 넷, 다섯. 집으로 본다면 여기가 크고 이건 하나 이어놔야 되고요. 좀 두텁게 둔다면 이런 데를 지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여유가 있다고 본다면 그 자리도 괜찮을까요? 이 자리랑 사실 이 자리가 거의 맞보기이기 때문에 이런 끝내기가 예상이 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수 거북선의 주장 김혜민 선수가 선취점을 가져갔기 때문에 송혜령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이 팀의 승리에 바로 직결이 되고요. 반대로 삼척해상 케이블카에서는 이민진 선수의 승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지금 나머지 한 판은 아무래도 이 주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대국이 결정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지금 이렇게 두는 수도 이 손을 빼게 된다면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수인데요. 이쪽은 일곱 수고요. 근데 이 모양이 재밌는 것이 여기가 선수예요. 이제 이것이 선수가 되면 흙이 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요. 아, 자충이 되어서 채울 수가 없죠. 네. 그래 선수가 되는 것 같고요. 네. 보통 이쪽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받다가는 이제 이쪽 다 메꾸고 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됩니다. 아, 셋, 넷, 이런 걸 빨리 해야 되고요. 일곱. 결국 두텁게 지켰습니다. 이제 이 자리가 맛보기긴 한데요. 이쪽만 손이 온다면 백의 승리는 좀 결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민진 선수 여전히 마지막. 형세를 나쁘지 않다고 바라보고 있을까요? 셋, 근데 표정에 변화가 없어서요. 네, 모르겠어요. 여덟, 열, 스물둘, 서른, 마흔, 50. 100은 65. 다섯, 일곱, 열, 스물, 스물일곱, 서른, 마흔둘, 100 흑도 한 67 정도. 근데 덤이 잘 안 나오는데요. 30초. 하나, 그러니까 뭔가 중앙에서 뭔가를 만들어야지만 넷, 다섯, 흑이 승산이 있습니다. 네. 일곱, 여덟, 아홉. 자, 끝내기로 가장 큰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백에게 또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백은 중앙 좀 단단히 지켜두면 될까요? 네, 지금 이런 데를 빨리 해야 되고요. 이제 이쪽도 다음에 이렇게 끼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크거든요. 네. 하나, 지금 만약에 네, 이 수는 이 수도 뭐 괜찮다고 본 것 같습니다. 비슷하다고 판단했을까요? 사실 이 수는 손을 빼도 되거든요. 지금요. 이으면 네, 지금 이렇게 둬서 네. 한 수가 늘지 않기 때문에요. 아, 이렇게 해야지만 네. 뒤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 그렇군요. 둘,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네, 이민진 선수 출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앞서 좀 형세 판단을 계속 했던 것 같고요. 좀 고개를 갸웃했어요. 지금 생각보다 백집이 많이 나거든요. 중앙 깬 것도 컸지만 원래는 이렇게 오고 여기 때리면 사실 중앙 맛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 산 것보다는 이 귀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컸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안전하게 가일수를 해뒀습니다. 이민진 선수 뭔가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졌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이 자리도 작지 않았거든요. 송일영 선수가 약간은 실차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안 해놓을 필요가 사실 없었고요. 이제 이렇게 있어야지만 마지막 하나, 이제 이런 데가 다 선수였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섯, 백은 나중에 결국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일곱. 그러면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것도요. 좀 네, 차이가 나는군요. 한 집, 두 집? 여기만 세 집 차이 나죠? 아우, 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두기 때문에 하나, 두 개만 놓으면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있었다면 하나, 둘, 세 개를 놔야 되죠. 네. 여기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총 합해서도 집이 꽤 차이가 나네요. 전체적으로 한 네 집 정도는 손해를 본 느낌이고요. 네.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된다면 미세해질 수 있거든요. 마지막 하나, 차이가 좀 좁혀질 수도 있겠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곳은 47집이고요. 여기까지 66. 네. 이 중앙에서 집이 나기 때문에 백이 앞서 있긴 한데요. 차이가 좀 좁혀졌을까요? 마지막 하나, 약간은 좁혀졌지만 결국 백이 먼저 손을 오잖아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두텁게 끝내기를 했을 때 이런 데도 다 선수입니다. 그럼 점점 변수가 없어져서요. 지금 송일영 선수가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이제 만약에 이런 걸 당하고 이 두 집 차이 나요. 네. 마지막 하나, 둘, 그리고 중앙에 조금만 당하면 넷, 미세해질 수도 있어요. 여섯, 일곱. 지금 여기서 좀 당했기 때문에 이 사소한 차이가 쌓이고 쌓이면 꽤 커질 수도 있는데요. 자, 두 선수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야겠습니다. 지금 아직 중앙이 조금 넓거든요. 뭐 이런 데가 선수, 지금 이런 데도 있고요.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여기를 끊었을 때 여기를 두면 이렇게 차단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건요. 그림같이 차단이 네.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지켰고요. 네. 손흥민 선수가 이 중앙을 잘 신경을 써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중앙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셋, 중요해 보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자, 반대로 흑의 입장에서는 무엇이든 좀 만들어내야 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임민진 선수는 중앙 쪽을 노리고 있고요. 자, 입구자로 붙여갔는데요. 좀 끊어가는 형태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네, 결국 이렇게 두면 원래 이쪽을 받았어야 되는데 마지막 지금 이런 식으로 선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백집 거의 안 나고 여긴 불안하고
여섯, 네, 지금 힘을 내고 있긴 해요. 여덟, 아홉, 이수도 실수입니다. 이수 실수예요. 여기 뒀잖아요. 네. 근데 여기를 두면 여기가 찔러도 이쪽으로 두기 때문에 원래는 지킨다면 이쪽을 두고 이렇게 지킬 수 있었거든요. 아, 좀 실전이 미흡했을까요? 지금 이수는 실수였어요. 둔다면 이었어야 되는데요. 둘, 셋, 넷, 다섯, 네, 거기 들여다봤을 때 의미가 없는 수입니다. 이수는요. 자, 이민진 선수 후반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무섭게 따라붙고 있고요. 차이는 점점 좁혀지는 느낌입니다. 여기를 뒀고 여기를 역선수로 하게 된다면 약간씩 느낌이 이상해 보이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그 자리는 네, 지금 이 자리도 크다고 보긴 했는데요. 크지 않은 자리인가요? 아닙니다. 뭐 작지는 않습니다. 여기를 막는 것이요. 뭐 이제는 여기를 둬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송혜령 선수 계속해서 교환하지 않네요. 네, 지금 계속해서 좀 중앙이 좀 기분이 나쁘다. 지금 이런 데가 당할 수밖에 없다. 네, 이 자리도 작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왜 여기를 안 쳐놓을까요? 지금 패를 할 상황이 아닌데요. 네. 송혜령 선수는 아껴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여전히 송일영 선수가 우세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여전히 좀 흙이 덤이 부담스러운 상황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조혜연 선수의 바둑도 마지막 하나, 어떻게 진행되고 엄청난 있어요? 대마가 걸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삼국 잡으러 가고 있는 건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용주 선수와 조혜연 선수의 바둑도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대마 승부가 된 건가요? 네, 지금 여기가요. 이 전체가 못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대마같이 보이는데요. 넷, 아, 백돌 전체요? 네, 백돌 전체가 여덟,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패도 걸려 있고요. 또 개가를 한번 빠르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5, 20, 흑은 확정가만 45집, 10, 20, 30. 여기가 살아간다고 봤을 때 43집. 지금 집으로는 이용주 선수가 할 만한데요. 지금 문제는 이 전체 대마 같이 보입니다. 아, 대마 전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군요. 근데 지금 이쪽에 문제가 있겠는데요. 받아야 되면 네. 이곳을 두고요. 이렇게 두면 여기 패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요. 이제 이쪽에서
아마 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둬서 빅인데요. 네. 근데 이것도 하나, 둘, 이쪽으로 막으면 넷, 다섯, 여섯, 이 일곱, 젖히고 이었을 때 100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수를 치고 자, 이렇게 5점을 준 다음에 지금 여기가 다 없습니다. 네. 이곳을 먹여치게 되면 때리고 이곳을 가면 잡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따내더라도 살지 못하는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영주 선수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지금 여기 B까지 되기 때문에 이영주 선수의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이용주 선수 이 대마를 살려낸다면 이 삼척해상 케이블카의 주장 조혜연 선수를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겠네요. 사실 이렇게 두면 살 수는 있는데요. 이제 여기가 선수고 이렇게 두면 이건 다 잡혔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는 못 삽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두고 이쪽을 두게 되면 못 살아요. 어쨌든 이 자체에서의 삶은 힘들었던 장면이네요. 네, 지금 못 살아 있었는데 네. 둘, 지금 여기에서 좋은 수를 만들면서 다섯, 여섯, 흙을 곤란하게 하고 있어요. 자, 이용주 선수가 귀에서 수를 찾아냈고요. 사는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지금 흙이 괴로운 것이요. 이런 데를 하고 먼저 이렇게 두면 이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둘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 막으면 살아있고요. 이 대마가 문제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집으로는 100이 할만한 거죠. 지금 그런 와중에 이 바둑도 문제가 되겠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두면서 이민진 선수가 수를 만들어가는 장면인가요? 네, 근데 이거는 좀 둘,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두는 건요. 이렇게 둘 때 네. 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 손해봤기 때문에 큰 득이 없어요. 그럼 위쪽에서 들여다봤어야 하는 건가요? 들여다봤으면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고 이 들여다봤으면 이쪽을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들여다보고 네, 딴 데 하나 두겠습니다. 네, 이쪽을 가고 여기를 들여다봤을 때 이쪽을 둘 수밖에 없는데 네. 여기 끼우는 수가 있지 않나 싶었거든요. 끼워가면 수가 만들어질까요? 지금 이것이 여기 뒀을 때 여기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때리면 여기를 단수 치고요. 네. 이었을 때 이 뒤로 쳐서 마지막, 넷, 이 패가 되는데 다섯, 여섯, 결국 여기를 때리지 않고 이곳을 늘면 안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었어요? 버텼습니다. 송일홍 선수 이렇게 둬도 수가 나지 않는다는 판단인데요. 지금 이것도 재밌네요. 오늘 재미있는 형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를 두면 지금 이렇게 뒀을 때 여기를 둘 수밖에 없는데 둘, 셋, 지금 양자충이다. 이것으로 수가 나지 않네요. 네, 지금 절묘하게 수가 안 납니다. 두 선수 모두 수를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영주 선수가 어딜 둔 거죠? 이쪽을 뒀고요. 이것도 둘, 셋, 네, 이것도 된다. 지금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선수고 네. 여기가 선수면 마지막, 하나, 둘, 지금 이렇게 뒀을 때 넷, 다섯, 여섯, 네, 지금 뒤로 칠 수 있다는 거네요. 아슬아슬한데요. 이건 약간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고 이쪽으로 두는 것이 좀 더 나긴 나았습니다. 네.
지금 이것도 확실히 살아 있고요. 여기가 빅이고. 이거는 집 차이 많이 나겠는데요? 마지막 원래 지금 여기를 저는 끊는 것도 있기 때문에 10집 정도 봤는데 아, 여기가 한 집도 안 났기 때문에 이거는 이영주 선수의 하나, 승리로 보여집니다. 셋, 넷, 네, 자, 이영주 선수가 승기를 잡은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여기 전체가 걸려 있었는데 이 사는 수를 발견을 했어요. 네, 조현 선수가 아무래도 이 대마를 추궁해 갔던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넷, 다섯, 조현 선수 판도 끊임없이 전투를 벌였고요. 자, 그렇다면 이 삼국 속기대국은 이영주 선수의 우세로 판단이 되고요. 일국 역시 여수거북선의 송혜령 선수가 우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지금 주 이 하나, 작년에 굉장히 고생했었는데 이 첫 판부터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정말 시즌 내내 마음고생을 했던 여수거북선인데요. 자, 개막전부터 그 아픔을 좀 씻어낼 수 있을까요? 결국 3국도, 네, 1국도요. 이곳에서 또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것도 차이가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지난 2019 시즌 송혜령 선수가 9승 5패 이 개인 5위의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송일영 선수가 작년에 봤을 때 이 기세를 타면 상당히 좀 무서운 선수라고 느껴졌고요. 그 기세가 갔을 때 이 고전하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이 첫 판부터 승리를 거두고 시작한다면 기세를 탈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좀 가장 중요한 선수로 역시 송일영 선수를 꼽았거든요. 네, 저희가 키플레이어로 또 송혜령 선수를 선정을 했었죠. 자, 두 선수 이제 결과를 좀 알고 있는 걸까요? 빠르게 진행을 하네요. 네, 지금 이제 거의 다 뒀습니다. 참, 여기가 참 절묘하네요. 여기를 두면 다른 데는 다 수가 나는데요. 이쪽을 두고 여기를 뒀을 때도 이 단수를 치면은 이쪽을 두고 여기를 둬서 패가 나는데 네. 먼저 들여다보면 똑같아요. 결국 양자충이에요. 그리고 30초 이쪽을 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두고 넷, 다섯, 여섯, 이것도 양자충이고요. 흑의 입장에선 퍽 아쉬움이 네, 남겠습니다. 지금 또 여기도 사실 선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쉽긴 하겠네요. 네, 지금 원래 여기까지 선수라서 정말 어떻게 두어도 수가 날 것 같은 모양이었는데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민희 선수가 상당히 좀 아쉽게 패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활에서 다 잡으면서 좀 승기를 잡았었는데요. 좀 중앙에서 좀 처리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요. 네. 30초 가장 아쉬웠던 것은 패싸움을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면 훨씬 더 어려운 승부가 됐을 겁니다. 아무래도 좀 낙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빠르게 형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느낌으로 봤을 때는 이 흑이 이겨야 정상이었거든요. 네. 사실 흑이 우변에서 정말 큰 포인트를 올렸거든요. 거의 30집 이상을 잡으면서 우세한 그림으로 흘러갔었는데요. 생각보다 이 100의 반격이 날카로웠습니다.
이영주 선수도 분명히 발전을 했네요. 정말 초반부터 끝까지 싸운 한 판이었거든요. 네, 근데 상대는 조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만큼 전투에 강한 기사인데 이영주 선수와 조혜연 선수 두 선수의 상대 전적에서는 조혜연 선수가 5대 3으로 앞서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마지막 대결에서는 이영주 선수가 또 승리를 거둔 바가 있었습니다. 역대 전적에서도 뭐 크게 밀리고 있지 않았었고요. 조혜연 선수 2020년 또 대주배 우승컵을 들어 올린 선수거든요. 뭐 매년 좋은 성적을 거뒀고 작년에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조혜연 선수. 네, 조현 선수가 도를 거뒀네요. 네. 자, 역시 대마를 좀 잡으러 가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활에 대해서 두 선수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궁금한 것은 그쪽을 잡고 개가로 갔었다면은 어땠을까 궁금하고요. 조현 선수가 다른 그림을 제시합니다. 계속 잡으러 갈 수 있었다 이런 주스로 보여주고요. 주의 팩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더 버텼어야 된다. 추궁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아쉬움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완전 재밌어가지고 지금 그나마 있는 게 나은 것 같아. 지금 있는 것 같아. 이 패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 패가 너무 커져. 네, 이영주 선수 상대팀의 주장 조혜원 선수를 꺾었습니다. 아주 깜찍하게 하트를 날려줬네요. 값진 승리고요. 올해 이 요소코 북선의 스타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장 김혜민 선수에 이어서 이영주 선수까지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여수 거북선 팀 승리를 빠르게 확정을 짓습니다. 자, 일국 장고대국도 이제 곧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두 선수 오늘 돌을 거둔 것 같아요. 네,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민진 선수가 이 중앙에서의 착각이 있었다. 이것을 얘기했고요. 두 선수 짧은 이 국후 소감을 나눈 뒤에 골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워낙 아쉽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네. 간단한 복귀를 하고 골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송혜영 선수 이 중간중간 좀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마무리는 쿨하게 가져갔습니다. 좀 힘든 한 판이었고요. 하지만 끝까지 집중한 송일영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두 선수의 퇴장하는 모습이 이어졌고요. 여수 거북선 출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3대 0으로 오늘 1라운드 2경기 가져갑니다. 세 판 모두 전투적인 바둑으로 이끌었고요. 끝까지 집중한 여수 거북선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2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수 거북선 지난 2019 시즌 내내 맘고생을 했는데 오늘 첫 경기부터 한을 푸네요. 작년에 계속 연패를 당하면서 고생을 했었는데요. 이 첫 판부터 이 완봉승, 3대 0으로 완봉승을 거뒀기 때문에 기세를 탈 수 있는 아주 좋은 스타트를 보였습니다. 네, 이 세 판의 대결 오늘 백홍석 해설위원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첫 번째 판은 이 김혜민 선수의 노련미가 좀 돋보였고요. 네. 이 계속해서 좀 싸워지지 않으면서 이 김은지 선수의 무리를 기다렸고 그 무리를 정확하게 응수를 하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 이민희 선수와 이 송일영 선수의 판은 굉장히 치열했는데요. 네. 이민희 선수가 먼저 승기를 잡았는데 그때 이 중앙에서 착각이 나온 것이 좀 아쉬웠고요. 마지막에 패싸움을 계속해서
버텼었더라면 아마 승패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이영주 선수와 조혜연 선수의 대결은 저희가 계속해서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이영주 선수가 이 대마가 분명히 위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한 120집짜리 대마가 될 정도로 네. 정말 큰 대마였었는데요. 아주 정확하게 사는 수를 보면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자, 오늘 승리를 거둔 여수 거북선의 이현욱 감독 그리고 송혜령 선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혜령 선수 막 바둑을 마치고 나온 것 같은데요. 좀 소감 네. 어떠신가요? 지금 좀 바둑 내용이 너무 정신이 없었어서 지금 조금 머리가 아파요. 네, 지금 네. 근데 두 분이 굉장히 좀 웃고 있는 얼굴이에요. 네. 굉장히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싱글벙글 하신데요. 이현욱 감독님 오늘 1라운드 승리로 장식을 했습니다. 소감 어떠세요? 솔직히 오더가 좀 기분 좋게 나와서 한 2대1 정도의 승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3대 0은 정말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또 이용찬 감독이 상대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송혜령 선수 네. 예전 또 이용찬 감독님과 한솥밥을 먹은 적이 있잖아요. 네네. 오늘 또 상대팀의 감독님으로 만났는데 네. 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 감독님께서 저를 안 뽑고 다른 선수를 뽑으셔가지고 좀 제가 아직 괜찮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제대로 보여주신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이제 2라운드에서는 여수 거북선이 어제 바로 승리를 거뒀던 서울 북왕약품과 대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현욱 감독님, 어제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너무 재밌게 봤고요. 올해는 뭐 다들 그렇게 예상하시다시피 모든 팀들이 좀 상향 편중화 돼가지고 전력이 다 엇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판이 다 재밌는 것 같고 북왕 팀도 보니까 전력이 작년보다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야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바둑 리그가 용병이 없잖아요. 그 점이 혹시 변수가 좀 많이 될까요? 네, 제가 뭐 드래프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수팀은 어차피 용병을 뽑지 않기 때문에 올해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올해 저희 팀한테 운이 좀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송혜령 선수 옆에 또 감독님이 계시니까요. 이 네. 북왕약품에서 어떤 선수를 만나고 싶은지 한번 좀 어필을 해주실까요? 지금 옆에 저희 팀 검토실에 북왕팀 선수 한 명이 와 있어가지고 네. 말을 좀 아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제 비밀을 좀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욱 감독님 아까 인터뷰 하실 때 공약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셨어요. 승리도 거두셨고 또 기분도 좋으실 것 같거든요. 네, 어제 제가 그래서 유시미 감독님들 인터뷰를 봤는데 모두들 다들 이렇게 뭐랄까 좀 피해가더라고요. 공약을. 제가 알기로 이현욱 감독이 이렇게 몸살인 스타일 아니시지 않나요? 네, 제가 한번 예전에 뭐 바다 뛰어든다는 얘기했다가 진짜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생각을 좀 저희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승리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라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욱 감독님 바다에 뛰어든다는 그런 공약을 하신 적이 있었군요. 뭐 여수 밤바다가 뭐 최고니까요. 네. 만약 우승을 하면 뛰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수 거북선이 3대 0으로 아주 시원한 승리를 가져갔고요. 과연 1라운드 3경기에서는 어떤 팀이 만날까요?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 3경기입니다. 최정 선수가 있는 보령 머드가 드디어 출전을 하고요. 인천 EDGC와 만나게 됐네요. 전체 1순위 이 조승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여기도 또 주장 매치가 성사가 됐네요. 주장 매치가 성사가 됐고 또 박태희 선수가 오랜만에 나오거든요. 김경원 선수는 구전 전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지는 1라운드 3경기도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도 생생히 전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여자바둑리그 백홍석 해설위원 캐스터 류승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